어떤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단순히 세월을 건너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 간과하는 숨겨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세요.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영원히 고칠 수 있는지 밝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원히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쾌함과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 아무도 잘못된 이유로 기억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잘못된 이유로 기억되는 건 원치 않으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제가 노년의 지혜를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에 1을, 별로였다면 0을 남겨주세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노인 특유의 냄새에 대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잠시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좋으시죠? 우리 모두는 전에 노인 냄새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대화 중에 떠돌아다니고, 때로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속삭이기도 하죠. 때때로, 특히 시간의 교묘한 속임수에 자신이 면역될 거라고 자만하는 젊은이들이 경솔하게 내뱉는 말이죠. 하지만 시간의 속임수에 면역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예의 바른 자리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가감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신화도 고정관념도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며 가끔 세월을 잊어버리는 것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노화의 생물학적 기반에 깊이 뿌리내린 이야기로 아무도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당신에게 잔주름이나 흰머리, 삐걱거리는 무릎에 대해 경고하느라 바쁘지 당신을 앉혀놓고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주지 않죠. 자기야, 언젠가는 내 향기까지 변할 거야 라고 말해주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월이 쌓이면서 우리 몸은 표면적인 변화를 넘어서는 변형을 겪습니다. 피부는 한때 스스로 탱탱하고 매끄럽고 싱싱하게 유지하는 자가 조절의 경이로움이었지만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풍부하게 생성되던 천연 오일, 즉 수분을 가두고 외부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심지어 먼지와 성가신 박테리아까지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오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오일이 줄어들면서 피부는 더 쉽게 건조해지고 여기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떨어져 나가던 각질이 오일이 부족해지면서 피부가 더 쉽게 건조해지고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젊었을 때는 별 생각 없이 떨어져 나가던 각질 세포들이 젊어졌을 때처럼 효율적으로 땀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대신 끈질기게 남아 특히 따뜻하고 습한 곳에 고집스럽게 달라붙습니다.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곳에 남아있죠.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는 화학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노네날이라는 화합물이 등장하는데 이름은 들어보지 못했을지라도 어느 순간 그 냄새를 맡았을 겁니다. 노인 특유의 키키하고 약간 기름진 냄새의 원흉이며 사람들이 노화와 연관짓는 냄새입니다. 일반적인 땀이나 목욕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냄새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지방산이 자연적으로 분해되면서 생기는 냄새인데 지속력이 대단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평소 쓰는 비누로 빨리 씻는다고요? 전혀 소용없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될 정도로 문질러도 제대로 된 부위를 제대로 된 방법으로 씻지 않으면 그 냄새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옷에 배고, 침구에 스며들고, 심지어는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 쿠션에도 깊숙이 스며듭니다. 본인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코는 제 냄새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여러분이 통제권을 잡을 수 있는 열쇠를 쥐게 합니다. 통제력을 말이죠. 이는 자기 강화에 관한 것입니다.
정면으로 문제에 맞설 수 있는 노하우로 무장하는 것, 이야기를 바꾸고 여러분이 속삭이는 소리가 뒤따르는 방을 나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말입니다. 두 번째는 노년층이 그 냄새에 더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이유를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봅시다. 단순한 노화의 특징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특징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25살짜리 이웃은 땡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잔디를 깎아도 전혀 그런 냄새가 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답은 여러분, 끈질기게 다가오는 생물학의 법칙에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예고도 없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낡은 세포들을 마치 시계처럼 훌륭하게 제거하며 깨끗하게 유지했던 우리의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빠른 세포 재생, 이젠 옛날 이야기죠. 그 죽은 세포들이 깔끔하게 사라지는 대신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표면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쁘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과도 섞입니다. 땀, 남은 피지, 심지어 우리 주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오염 물질까지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쳐져서 잡다한 것들이 박테리아가 번성하기 위한 완벽한 배양 접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기다려 보세요. 더 있습니다. 이 나머넬이라는 우리 친구에게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다시 조명을 비춰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화학 작용의 산물입니다. 20대, 30대에는 우리 몸이 그걸 만들지도 않았어요. 40대, 50대, 그 이상으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떠나지 않는 불청객처럼 말이죠. 우리 피부의 지방산, 예전에는 우리를 촉촉하고 젊어 보이게 했던 바로 그 지방산들이 산화되기 시작하고 세월의 풍파에 무너지면서 생겨납니다. 결과는 뚜렷한 흙내음인데 때로는 기름진 냄새, 희귀한 냄새, 아니면 풀내음 같은 희미한 냄새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거나 꽃향기 바디 스프레이를 흠뻑 뿌릴 수도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가면일 뿐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그런 향수들은 채취와 부딪혀 이상한 혼합향을 만들어내는데 원래 문제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우리 몸의 특정 부위는 다른 부위보다 이 냄새를 더 증폭시켜요. 피부가 맞닿는 부위, 피부가 접히는 부위, 또는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는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겨드랑이 또는 허벅지 사이를 떠올릴 수도 있고 맞는 생각이에요. 그 부위들이 주요 원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한 곳이 있습니다. 숨겨진 골칫거리, 종종 가장 교활한 범인이기도 합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생각하지 않는 곳이죠. 믿으세요.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조용히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시간만큼이나 오래된 난관에 맞서 싸우기 위한 기반입니다. 자체적으로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이러한 통찰력이 유용하다면 아래에 한 번을 댓글로 남겨 여러분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림을 켜두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여러분께 정보와 영감을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3단계는 바로 귀 뒤쪽인데 모두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좋아요. 3단계로 들어가 보죠. 이 부분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방심하게 만들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 특히 어르신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귀 뒤쪽이요. 알아요. 알아요. 너무 기본적이고 거의 유치하게 들리죠? 마치 5살 때 엄마가 잔소리하던 것처럼 서서 손에 씻는 수건을 들고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에 집중하세요. 왜 이 아주 작은 부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주의를 받아야 하는지 설명하려 합니다. 저는 당신이 그 부위를 제대로 닦은 마지막 시점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냥 축축한 손으로 대충 닦거나 샤워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사용하여 귀 뒤, 턱선과 목이 만나는 부분의 주름을 따라 꼼꼼히 문지르는 것을 말이죠. 손가락 끝을 사용해서 귀 뒤, 턱선과 목이 만나는 부분의 주름을 따라 문질러 보세요. 그 부분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였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걸 고려조차 하지 않죠. 거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부위가 교활한 골칫거리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 뒤는 방치되기 딱 좋은 완벽한 폭풍 같은 곳입니다. 그곳의 피부는 생각보다 얇고 거의 섬세하며 하루 종일 조용히 작동하는 피지선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그 부위의 모양까지 더해집니다. 약간 접힌 부분, 땀과 기름, 온갖 때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고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주머니입니다. 이마나 겨드랑이처럼 습하거나 끈적거리는 걸 느끼지 못하죠? 겨드랑이처럼요. 팔 아래로 하면 눈에 잘 안 띄죠? 우리는 머리를 감고 거품을 내고, 거품이 헹구면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 뒤쪽은 온갖 찌꺼기가 달라붙는 자석과 같아요. 두피에서 스며 나오는 기름, 남은 헤어젤, 무스, 드라이 샴푸 흔적,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온 각질, 심지어는 아주 작은 먼지나 꽃가루 입자까지 주변에서 날아와 쌓이죠. 자, 이제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까요? 귀걸이 하세요? 귀 뒤에 걸쳐 있는 안경은 어떠세요? 아니면 피부에 닿는 높은 컬러의 코트나 스웨터는요? 그럴 때마다 그 엉망진창을 몸에 더욱 바싹 밀착시키고 방치라는 작은 타임캡슐 속에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숨겨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궁극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거울에 비쳐 보이지 않으니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그 쌓인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만은 않습니다. 악화됩니다. 시큼해져요. 몇 년 전에 처음 들었을 때 그걸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웃어넘겼어요. 뭐야, 귀 뒤쪽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호기심에 어느 저녁, 젖은 수건으로 귀 뒤쪽을 닦고는 냄새를 맡아봤어요. 세상에, 그 냄새. 정말 굴욕적이었어요. 매캐하고, 키키하고, 거의 치즈 같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맡게 하고 싶지 않은 냄새였어요. 부모님도, 배우자도, 아무도 저에게 경고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눈치챌 수도 있고, 친구들은 가까이 다가와 이야기할 때 희미하게 감지할 수도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어색하고 너무 사적인 일이니까요. 아무도 당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봐, 요즘 귀 뒤는 잘 씻고 있니? 라고 말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들은 조용히 자신의 행동을 바꿀 뿐이에요. 다음부터는 따뜻한 포옹을 건너뛰거나 의자를 살짝 옮길지도 몰라요. 저녁 식탁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앉아 있어요. 그 미묘한 거리감이요. 그건 아무에게도 바라지 않을 가슴 아픔이에요. 특히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때 더욱 그렇죠. 4부.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4부로 넘어가죠. 여기서부터는 진짜 심각해집니다. 귀 뒤쪽의 작은 부위를 계속 무시하고 덮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해요. 알겠어요. 습관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똑같이 설거지를 해왔으니 갑자기 새로운 단계를 추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건너뛰는 결과는 단순히 요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은밀한 문제입니다. 귀 뒤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제가 말하는 침묵의 악취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눈치채지 못하니 침묵의 악취입니다. 자신의 냄새에 너무 익숙해져서 코가 그 냄새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매번 알아챌 거예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두피와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따뜻하고 습한 작은 틈이 마치 5성급
리조트처럼 박테리아들이 모여듭니다. 박테리아들은 기름과 각질을 먹고 그것들을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화합물로 분해합니다. 바로 그 냄새가 악취의 원인입니다. 신맛이 나는 키키한 냄새는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큼하고 곰팡내 나는 냄새는 아무도 주변에 풍기고 싶어 하지 않죠. 향수를 뿌리거나 바디 스프레이를 톡톡 찍거나 향이 나는 로션을 바르면 가려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런 방법은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몸에서 나는 냄새와 섞여서 이상하고 끈적이는 달콤함과 신맛이 뒤섞인 묘한 냄새가 나는데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맡으면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정말 끔찍하죠. 예전에는 몰랐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런 냄새를 맡은 적이 있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어요. 하지만 냄새만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위를 방치하면 피부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쌓인 것들이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극을 줘요. 귀 뒤나 목 주변에 붉은 기가 서서히 올라오는 걸 눈치챌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긁어도 가려움이 계속 남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작은 혹이나 여드름이 생기기도 하는데 막힌 모공이 먼지와의 싸움에서 나타나는 작은 신호예요. 그 싸움의 흔적이죠. 깨끗이 빨았는데도 베개 커버에서 냄새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혹시요? 아니면 좋아하는 셔츠나 블라우스 깃이 예전보다 훨씬 빨리 더러워지고 변색되는 이유는요? 그 이유는 바로 귀 뒤쪽의 원흉 때문이에요. 닿는 모든 것에 자국을 남기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지만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예전에는 따뜻하게 꽉 안아주던 친구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어깨를. 손주들은 당신 무릎에 앉아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커피 시간에 누군가는 의자를 조금 더 멀리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인간의 본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느린 변화, 조용히 멀어지는 그것은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너무 미묘해서 일이 벌어졌다는 걸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늦기 전에 말이죠. 늦기 전에요. 이 영상을 아직까지 시청 중이고 통찰력 있는 내용을 유용하게 보고 있다면 아래에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여기 계신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제 계속 진행해보죠. 5부, 제대로 청소하는 방법.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기대하던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깨끗하고 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비싼 고급 세척제나 최신 유행하는 기기를 사러 서둘러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요. 필요한 건 조금의 노력과 꾸준함 뿐입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꾸준히 하면 금방 훨씬 깨끗하고 산뜻하며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여기서 진짜 비결은 피부를 벗겨낼 정도로 문지르거나 강한 제품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맞는 부드럽고 실용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맞는 부드럽고 실용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단계별로 천천히 살펴보면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귀 뒤처럼 민감한 부위는 거친 스크럽 브러쉬나 강한 비누로 문지르지 마세요. 특히 그 부위의 피부는 생각보다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자극을 받기 쉽습니다. 알고 계신 것보다 더 민감해요. 대신 부드럽고 관리하기 쉽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샤워할 때 평소처럼 머리 감고 몸을 씻는 과정을 마친 후에 잠깐 시간을 내어 자주 신경 쓰지 못하는 부위에 집중하세요. 자주 놓치는 부분에 집중해보세요. 저는 귀 뒤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잊어버리는 숨겨진 문제 영역 같은 곳이죠. 평소에 사용하는 바디워시를 소량 덜어내거나 원한다면 순한 페이셜 클렌저를 사용하세요.
너무 고가의 제품은 필요 없어요. 부드러운 제품이면 됩니다.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세게 문지를 필요는 없어요.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헹구는 것인데요. 물로 살짝 헹구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사용하고 깨끗이 헹구는데 시간을 충분히 들이세요. 얼마나 많은 잔여물이 남아있는지 놀라실 거예요. 비누 거품, 샴푸 잔여물, 헤어스프레이나 젤 같은 스타일링 제품까지도 신경 쓰지 않으면 그곳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말이죠. 꼼꼼히 헹구면 그 모든 잔여물이 씻겨 내려가 정말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샤워를 마치면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으로 해당 부위를 살짝 두드려 말리세요. 이것을 충분히 강조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샤워 후 수건으로 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지만 특히 귀 뒤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은 수분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말이죠. 습한 상태로 두면 세균이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이고 다시 냄새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싫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간단한 습관을 샤워, 루틴의 일부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몇 초의 시간일 뿐이지 큰 시간 투자는 아니지만 그 몇 초들이 당신이 얼마나 상쾌하게 느끼는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산뜻한 냄새를 풍기는지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꾸준히 하면 왜 더 빨리 시작하지 않았을까 후회하게 될 거예요. 6편. 확인해야 하는 다른 흔히 놓치는 부분들. 이제 숨겨진, 잊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에 종종 눈에 띄지 않는 몇몇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땀, 기름, 박테리아가 은밀하게 쌓여 방치하면 같은 키키하고 불쾌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믿어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아무리 깔끔한 사람이라도 이런 걸 놓칠 수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고 청결 체크리스트에 추가해보세요. 체크리스트예요. 먼저 가슴 밑이에요.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그건 이미 했어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말을 들어봐요. 가슴이 큰 분들의 경우 가슴 아래 피부 주름은 땀, 피지, 심지어 각질까지도 잘 쌓이는 곳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따뜻한 날이나 운동 후에 더 그래요. 특히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소 사용하는 비누나 바디워시로 씻은 후 해당 부위를 수건으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수건으로 말려주세요. 더욱 신경 쓰고 싶다면 바디 파우더를 살짝 뿌리거나 바디 스프레이를 가볍게 뿌려주면 쾌적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과하면 안 됩니다. 파우더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뭉치거나 피부가 자극될 수 있는데 이는 절대 바라지 않는 결과입니다. 원치 않는 결과입니다. 적당히 가볍게 해주세요. 다음은 배에 접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배가 볼록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름은 습기, 땀, 그리고 기름을 가두는 데 능숙하여 주의하지 않으면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좋은 아늑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장소만 다를 뿐 방법은 비슷합니다. 평소처럼 씻고 나서 그 부위가 완전히 마르도록 잠깐 더 신경 써주세요. 더운 날씨이거나 운동 후에는 땀이 차고 끈적거리기 쉬우므로 이 부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위는 땀이 차고 끈적거리기 쉽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발도 잊지 마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를 말이죠. 좀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언제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제대로 닦았어요? 발가락 사이. 땀이 많이 차는데 특히 운동화나 발에 숨 쉴 공간을 주지 않는 막힌 신발을 신으면 더 그래요. 샤워 후 발을 씻은 후 비누칠한 수건이나 손가락으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닦고 깨끗이 헹구어 말려주세요. 발가락 사이사이를 닦아주세요. 그리고 깨끗이 헹구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풋파우더를 살짝 뿌려주면 습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때 발톱도 깨끗하고 짧게 잘랐는지 확인해 보세요.
발톱을 이렇게 조금만 신경 써서 발을 관리하면 얼마나 개운한지 놀랄 거예요. 정성 어린 관리. 마지막으로 무릎 뒤와 팔꿈치 뒤쪽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부위는 항상 충분한 관심을 받지는 못합니다. 다른 부위만큼 옷에 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땀과 기름이 쌓입니다. 특히 따뜻한 날씨이거나 활동적인 날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움직였던 날이라면요. 씻을 때 이 부위를 부드럽게 깨끗이 씻고 그 후에 깨끗이 헹구고 말려주세요. 일상생활의 작은 추가일 뿐이지만 당신의 모든 부위가 깨끗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노력을 완성시켜 줍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이러한 통찰력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3번의 댓글을 달아서 여기 계신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7번째, 이것을 해결하는 것의 이점은 신선함, 자신감, 그리고 존엄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 많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일 청소하는 눈에 띄는 곳만이 아닙니다. 매일 청소하는 뻔한 곳뿐만 아니라 귀 뒤쪽처럼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까지 신경 써야 모든 것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믿으세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부위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온몸의 리셋 버튼을 누른 것처럼 상쾌함이 밀려올 겁니다. 전적으로요. 숨겨진 냄새 때문에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없애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만 자신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기분이 들지 않을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피부는 아직 따뜻하고 촉촉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합니다. 정말 기분 좋은 느낌이죠?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씻었을 때 자신감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명예의 훈장처럼 평소보다 더욱 노력했다는 조용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 이상을 넘어섰다는 확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비밀이 바로 이것이며 단순한 위생 개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의미의 위생을 넘어서는 것이죠. 자기 존중, 자신에게 마땅한 보살핌으로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기 존중감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우리 피부에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하루를 만들어갑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익숙한 냄새, 즉 노인 냄새가 나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어깨가 조금 더 펴질 것입니다. 걸음걸이가 조금 더 당당해질 것입니다. 걸음걸이가 좀 더 자신감 있어질 것입니다. 잠깐 외출을 하든 사교 모임에 참석하든 자신감을 되찾은 당신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의 포옹을 주저없이 망설임이나 자의식에 갇히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존엄성입니다. 당신은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나이가 숫자일 뿐. 판결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신이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불쾌한 냄새? 그들이 당신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방법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작고 종종 무시되는 부분들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마치 스위치를 켠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제 삶을 더 잘 통제하고 저 자신과 더 조화를 이룬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당신도 그런 통제력, 고유한 힘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8번째,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이제 잠시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항상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 손주들,
조카들 말이에요. 위생 경찰이 되어 체크리스트를 들고 엄격한 표정으로 돌아다니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엄한 표정으로 말이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공유했던 이러한 작은 팁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만큼 그들에게도 똑같이 소중해요. 재밌지 않나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젊은 세대의 보살핌을 받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세대에게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지만 그러는 동안 그들은 이러한 작은 습관들을 간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이에 상관없이 직장, 아이들, 혹은 일상의 고된 일들을 병행하든 간에 모두에게 삶은 바빠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지혜를 나누는 것으로 당신은 자신만 돕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돕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하고 사려 깊은 방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돌보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당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상쾌함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나이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30대든 50대든 귀 뒤를 닦지 않거나 샤워 후 몸을 완전히 닦지 않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지적해 줄 때까지 왜 기다려야 합니까? 이 귀중한 지식을 전달해 주세요. 숨겨진 부분까지 빠르게 닦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축축한 상태로 두지 말고 꼼꼼히 말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경험을 통해 얻은 요령들을 공유하세요. 마치 작은 선물을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습관이라는 유산은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깨끗함과 자신감을 유지하도록 도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삶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든 말이죠. 물론 신사숙녀 여러분께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처럼 말이죠. 너무 작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일이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는 방식이나 당신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좌우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이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제 당신은 도구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들을 사용하고 공유하고 우리 모두 계속 빛나도록 합시다. 계속 빛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귀 뒤에 숨겨진 부분부터 당신의 신선함과 자신감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작은 변화들까지 많은 것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실생활에 적용해 볼 준비가 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갑시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도 잊지 마시고 더 좋은 팁들을 얻으시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최고의 자신이 되도록 도와드릴게요. 늘 젊고 자신감 넘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